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캠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월 24일 금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도 감사하다는 댓글 이번 주 마지막 날이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감사하다는 댓글이 제가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빠르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초록색 선 라인 지지할 때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지지후 반등하면 결국엔 정고점 라인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대로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바닥 구간 초록색 선 라인 부근에서 다지면서 결국엔 반등 나와 주었습니다. 자, 다우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산업도 정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결국엔 정고점 라인까지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적인 상승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기 지표가 이제서야 막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장 전이니까 나스닥 100 선물 지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시장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일본 금리 인상 뉴스가 나와주면서 살짝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금리 인상 뉴스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눌렸다가 가는 거니까 하락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락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 전혀 아니죠. 중기 지표 상승 추세, 장기 지표 이제 막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눌렸다가 가는 겁니다. 미국 증시 어제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는 금리 인하를, 산유국들에게는 유가 인하를 요구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미국 증시 다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연설에서 핵심은 연준에는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고 산유국들에는 유가 내리라고 압박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들은 관세를 많이 내 각오를 해라 라고 언급하였죠. 자, 이렇게 되면서 국제유가 보시다시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가 하락을 해야 물가가 하락이 되는 거고 물가가 하락이 돼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한 법인세율도 21%에서 15%로 낮추겠다라는 발언도 나와주었죠. 이를 위해서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0.6%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가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하락 전환되었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 줄 수 있다라고 언급해드렸죠. 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이때와 마찬가지 쉬어가는 구간 이 박스권 하단 가격대로 봤을 때 360달러에서 370달러 부근까지일 것이고 이 하단 라인에 오면 또다시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모아가고 있죠. 자, 결국에는 다음 주 초중반까지 살짝의 조정 나왔다가 다음 주 후반 정도에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다시피 지금 테슬라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430달러 계속 유지하고 있죠. 커뮤니티에 적어드리는 글들 꼭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0.1%가량 상승을 해주었죠. 아직까지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살짝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조정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살짝 조정 뒀다가 단기 지표 바닥 구간에 왔을 때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고점 153달러 부근을 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그림 봤을 때 이러한 삼각수령 봐주시면 되겠죠.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153달러 뚫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도 어제 0.6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해드렸고 살짝 조정 줬다 가는 거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XOXX 차트로 한번 큰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OXX 차트로 봤을 때 지금 큰 그림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죠. 결국에는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반등을 주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바닥 찍고
상단 라인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의 폭 많이 남아있고 2025년 기대되는 한 해가 되겠죠. 자, SOXL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조정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일단 30달러 부근까지는 최하단 라인 부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달러 부근까지 찍고 올라갈 가능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짧게 조정 주고 올라가면 더 좋겠죠. 다음으로 뉴스케일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우리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이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단기 지표 바닥, 중기 지표도 바닥, 장기 지표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것이죠.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변곡점 부근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어제 13.7%가량 큰 상승 보여주었죠. 지금 시간 외에서도 2%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물론 살짝의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결국에는 전고점 32.3달러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가 전혀 과매수 구간 아니고 상승 추세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1차 목표가 32.3달러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비전 이때도 한 차례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고 21일 날에도 매수 타점 또 공유해드렸죠.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유해드린 것이고, 어제 14.4%가량 큰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이 파란색 선 라인 2달러 정도 바라보고 있죠. 자, 마이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눌렸다 갈 수 있겠지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템퍼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퍼스 AI 낸시 펠로시가 매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큰 상승 한번 보여주었죠. 우리는 그날 장 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날 바로 41.7%가량 큰 상승 보여주었고, 어제도 9%가량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만큼의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멤버십 커뮤니티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때 그때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센서닉스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닉스 홀딩스 파란색 선 라인 뚫고 올라올 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물론 한 차례 살짝 눌렸다가 가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수요일 날에도 8%, 어제도 3%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나서 지지 후 반등 구간했기 때문에 상승의 폭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 검정색 선 라인 1.4달러까지도 올라올 파동입니다. 물론 중간에 살짝 눌렸다가는 갈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 단기,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어제 2%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주들에는 큰 비중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삼각수렴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전고점 뚫게 되면은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구간 만들어지면서 이때와 마찬가지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전혀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같은 경우 단기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눌림 줄 수 있다라고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눌림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겁먹을 거 없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눌림이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단기지표 과매수권에 있고 조금 조정 줬다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중기, 장기, 단기까지 다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는 신고가 랠리 보여줄 거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 신고가 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전혀 꺾이지 않았고, 트럼프 발언에서 부정적인 말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뉴스 잘 봐주시면서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죠. TSMC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갈색선 라인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 잡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어제 0.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제 슬슬 낙폭의 범위를 살짝 줄여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지표 바닥, 중기지표 바닥, 장기지표도 바닥 구간 다지고 있죠. 살짝의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6%가량 하락해 주었죠. 당연히 단기지표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살짝 조정 나온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아이온큐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장기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간은 한 약 1, 2주 정도라고 보고 있고, 1, 2주 정도 힘없는 모습 보여주었다가 초록색 선 라인과 만나는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록색 선 라인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계속 올라오겠죠.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게티 컴퓨팅도 단기 지표 과매수권했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다음 주 초중반까지 살짝 조정 나왔다가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도 차트지만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은 뉴스를 잘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요 인물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 발언할 때마다 크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차트적으로는 조정 줬다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게티 컴퓨팅도 본격적인 상승은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죠. 정확하게 장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올 때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로 어제 13%가량 매우 큰 상승 보여주었고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뉴스케일 파워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고,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와 다르게 지금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구간이죠. 뉴스케일 파워는 일단 이 전고점에 매물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오클로는 매물대 영향 받지 않으면서 시원하게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마찬가지로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이러한 조정 줬다가 갈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로켓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랩 이러한 박스권 결국에는 잘 지지하면서 돌파해 줄 거라고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자, 어제도 신고가 보여주면서 6.5%가량 상승 보여주었죠. 자, 지금 구간에서 추가 상승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눌린다라고 했을 때 이 전고점 라인 가요로 봤을 때 27달러 부근까지일 겁니다. 강하게 상승 나와주려면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야 되는데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어제 2.7%가량 상승해 주었고, 초록색 선 라인 지지하고 반등해 준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바닥권 다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웨드부시가 팔란티어 테크의 목표 주가를 75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죠. 90달러라고 하면은 전고점 부근도 충분히 넘어줄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 지표 물론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 라인 저항 받으면서 살짝 눌렸다가는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눌렸다 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중기 지표가 강하게 상승 추세고 장기 지표 1, 2주 내에는 골든크로스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이 바닥 구간에서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잡아갔었죠. 보시다시피 단기 지표 바닥 구간, 중기 지표 바닥 구간, 장기 지표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이러한 대형 주들로는 큰 비중 들어가면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차 목표가 455달러, 2차 목표가 470달러 부근 바라보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죠. 장기 지표 이제 막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218달러 부근 깨지 않으면 걱정 없이 일단은 들고 갈 수 있겠습니다. 전고점 251달러를 뚫어주어야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218달러에서 250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크게 걱정할 것도 크게 흥분할 것도 없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랠리 계속 보여주고 있죠.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을 향해서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장기 지표가 이제 막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단 라인 뚫고도 상승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는 또 갈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 단기 지표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이고, 장기 지표는 강하게 상승 추세에 올라와주고 있죠. 살짝 조정 주다가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은 약 1, 2주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1, 2주 정도 힘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반등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선 라인 계속 타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노란색 선 라인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거고, 노란색 선 라인 부근에서 또 지지 후 반등하는 거 보고 가져갈지 아니면 노란색 선 라인 깨질 때 매도하고 갈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담아갔었죠. 지금까지 약 6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졸브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졸브 AI 지금 중기 지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강한 하락은 나와주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도 나와주지 않고 있죠. 일단 리졸브 AI의 1차적인 도전
과제는 노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3.5달러를 뚫어주어야 되는 거다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뚫어주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고 리졸브 AI가 깨지 말아야 되는 1차적인 지지 라인은 2.7달러 부근이고 마지 노선은 2.2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ES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SAI 두 개의 주요 자동차 OEM 업체와 최대 1,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 나와주었죠. 이렇게 되면서 자동차 업계와 AI 배터리 전해질 개발 계약으로 기술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충분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매우 큰 상승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라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같은 경우 수요일날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조정 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대로 살짝 조정 나왔다가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추가 상승 가능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는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게 더욱 안전하면서 큰 수익 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유니티 소프트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갈색선 라인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 중에 있고 단기,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빅베어 AI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베어 AI 홀딩스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나온 것이고 빅베어 AI 홀딩스도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야 상승 추세에 또다시 강하게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간 한 2-3주 정도 보고 있고 충분히 또 조정 줬다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의 폭은 큰 그림 봤을 때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SSR 마이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R 마이닝 어제 0.9% 상승 보여주었고 지금 완만한 상승 추세에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격대로 봤을 때 7.6달러 깨질 때에는 수익 챙겨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노엑스 이미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엑스 이미징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지지유 반등하는 구간이고 N자형 상승파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죠.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이제 막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 갈색선 라인 뚫어주니까 빨간색선 라인까지 결국에 올라와 주었죠. 그 다음 목표가 182달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2달러까지도 올라올 파동이고 지금 단기 지표가 감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빨간색선 라인에서 눌렸다가 갈 수 있어도 적어도 이 파동은 182달러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은 갈색선 라인 저항받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계속적으로 갈색선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죠. 자, 노란색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20달러까지는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걸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갈색선 라인 40달러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BITO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TO 지금 시간 외에서 2.4%가량 상승 중에 있고 자, 멤버십 커뮤니티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지금 암호화폐와 트럼프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꼭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 자,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고 장기 지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힘은 별로 없어도 결국엔 올라온다라고 보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지금 시간 외에서 2%가량 상승하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오려고 노력하고 있죠. 상승의 폭 최소 이만큼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지금 시간 외에서 3%가량 상승 중에 있고 살짝의 조정 나왔었죠. 단기 지표 하락 추세였으니까 자, 지금부터 지지해 주려는 노력 살짝씩 보여주면서 다음 주부터는 반등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클린스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파크도 중기 지표, 장기 지표 상승 추세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시간 외에서 2.3%가량 상승 중에 있고 결국엔 크게 봤을 때는 이만큼의 상승의 폭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라홀딩스도 마찬가지죠. 마라홀딩스도 중기지표, 장기지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준 것이고 결국에는 이만큼의 상승의 폭 사이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실스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스큐 같은 경우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장기 지표가 바닥 구간 다지고 상승해 주어야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하지만 지금 장기 지표 강하게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대로 봤을 때 실스큐는 3.3달러
깨지지 않는다면 반등의 가능성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 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주말 잘 준비해서 다음 주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아요 한 번씩과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멤버십 커뮤니티를 꼭 봐주시면서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멤버십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절대 구독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정말 드리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